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8월 15일 월요일 광복절입니다. 다들 푹 쉬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3일짜리 연장 휴일이라서 야,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벌써 어느덧 휴일이 끝나가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는 또 일을 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 열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는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와 미국 증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내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아시아 증시를 보자면은 니케이는 1% 상승, 그리고 상해는 0.02% 하락, 항생은 0.6% 하락으로 뭔가 좀 혼조세를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죠. 니케이는 상승, 그 다음에 중화권은 하락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미국 증시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상승을 쭉 하고 마감되어서 야, 이거 계속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선물시장에서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오늘 저녁에 마감이 된다면은 내일 아마도 우리 증시는 보합권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미국이 본장이 열리면은 좋은 흐름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가 왜 저런 흐름이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깜짝 금리 인하. 자, 중국 홍콩은 경제 지표 약세에 우리가 봤다시피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대요. 그렇다면은 그 지표가 뭔가 봤더니 바로 7월 소매 매출이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2.7%가 좋은지 아닌지 우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측은 얼마였나 봤더니 일단 2.7%는 전월 달에는 3.1%였는데 그거보다 낮았고, 그리고 블룸버그 전망치는 5%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반토막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쇼크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중화권 증시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에서는 펌프질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인민은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금리와 역환매 조건부 채권 적용 금리를 각각 7개월 만에 0.1%포인트씩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금리 인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두 개가 부딪혀서 보합권으로 마감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 0.1% 내린 것보다 더 큰 게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현재 말하고 있는 전문가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뉴스 때문에 중화권이 나빴고, 그런데 그 와중에 니케이는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는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OMC 의사로 지난주에 물가가 잡힌다는 기대가 등장했습니다. CPI, PPI, 그 다음에 수입 물가 전부 다 잡힌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증시가 지속적으로 더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로 투자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으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봤더니 바로 빅 스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따라서 증시 상승폭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만 어떤 걸 선택하든 둘 다 상승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냥 더 크게 상승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하락했다 올라가는 그러한 완만한 상승을 나타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 기분들은 FOMC 의사록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철강주가 두근두근. 최근 철강주 차트가 슬금슬금 상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포스코 차트를 봤을 때 최근 들어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슬금슬금 올라서 어느덧 60일선을 뚫었고 그 다음에 120일선 여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포스코홀딩스의 주주환원 정책이 꽤나 나이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주환원이 나왔나 봤더니 포스코홀딩스가 11일 종가 기준 3%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다고 하며, 그 말인즉슨 전체 주식의 3%가 날아갔다는 거니까 주가 상승 또한 3%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올해 상반기에만 4,000원 4,000원씩 주당 8,0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반년 만에 무려 2.5%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번 자사주 소각은 2004년 이후 18년 만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도 쭉쭉쭉 올라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형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5에는 수면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리스는 이걸 딱 보고 야 이거 왼쪽처럼 이런 딱 쏘면은 바로 잘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수면 깊이에 따라 4단계로 수면의 질을 분석한 다음에 점수화를 시키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코골이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 이런 거를 측정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잘 자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한다는 거겠죠. 아마도 저기리스를 포함한 많은 기분들이 나는 진짜 잠을 잘 자고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경쟁사도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다른 경쟁사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삼성 서울병원과 협업해서 갤럭시 워치 5에서는 수면 기능을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가며 오픈된 에코시스템과 협업을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밝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기리스는 뭔가 몸에 차는 걸 잘 안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반지, 목걸이 그리고 시계 이런 거를 안 좋아해서 아마도 갤럭시 워치를 산다고 하더라도 잘 끼고 다니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주변에 누군가 이거를 차고 있다면은 하루만 빌려서 제 수면 점수는 한번 보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가뭄이 극심한 유럽. 아마도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주요 강들이 말라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 하지만 유럽은 그 반대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유럽은 강수량이 적은 데다가 기록적 폭염으로 수위가 쭉쭉쭉 낮아지고 있으며 독일이 관측한 라인강 수위는 40cm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며칠 내 30cm 미만으로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야 가뭄이 진짜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40cm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운송회사들이 바지선을 운항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바지선이란 거는 왼쪽처럼 그냥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배를 말하는데요. 이 위에다가 짐을 싣고 가까운 거리겠죠. 그 거리를 이동해서 다시 짐을 운송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지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40cm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 바지선이 운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바닥에 끌린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바지선 물동량이 크게 줄고 요금도 그에 맞춰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강이 마르면 당연히 농업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농업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냉각수 배출 등에도 여러 문제가 현재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2030 전세자금 100조원 시대. 저 2030 그러니까 20대와 30대가 지금 현재 전세자금을 빌린 게 100조원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100조원 분명 큰 금액이긴 한데 야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 19년 말에는 54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말에는 76조 1천억이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21년 말 94조 1천억으로 급증 그리고 올해 4월 말 96조 3천억으로 이 정도면은 올해 말 정도가 되었을 때 100조를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년 만에 무려 전세자금 빌린 게 2배나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당연히 집값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그 와중에 현금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현금으로는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전세를 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2030의 전세 자금이 단 3년 만에 2배나 증가했는데 그런데 전세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국에 진짜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30 세대 중에서 전세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대출 금액이 좀 크다면은 그 부담이 기하급수로 현재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금리가 더 상승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는 한물 갔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면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죠? 맞습니다. 테슬라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물 갔다고 합니다.
더 이상 테슬라는 국내 투자자의 심장을 뛰게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어떤 기업이 꿰찼나 봤더니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팔아치우고 홍콩에 상장한 리튬 기업인 텐치 리튬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끼리 또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계속 보자면은 테슬라는 올해 3월 4월 $1000를 돌파를 했다가 그리고 6월 중순에는 600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났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900까지 다시 올라가서 곧 $1000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매도에 나서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플러스 그 와중에 다른 기업을 샀는데 그게 바로 텐치 리튬. 이 기업은 지난 13일 홍콩에 상장을 했는데 2조가 넘는 돈을 조달해서 올해 홍콩 증시 최대 IPO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도 지난 한 달간 2천억가량을 순매수해 전체 해외 주식 매수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서학 개미분들 이런 기업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많은 개미들은 야 오늘 처음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업 텐치 리튬이 지금 현재 서학 개미 순매수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투자하신 분들 있다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다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후. 자, 지난주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반도체 해법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말까지는 겨울이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하며, 그리고 다음으로는 M&A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한종희 부사장이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 이렇게 펌프질을 한 번 한 바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강감무소식이지만, 하지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해 안에 좋은 결과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대감이 야 이거 로봇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타이레놀 또 품절.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나면서 필수 진통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진통제 중에 하나인 아세트아미노펜이 품절 사태가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국에서 조금 구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와중에 감기감 약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수요와 공급 그것 때문인가 라고 봤더니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인플레가 원인이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꼭 먹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쌍화탕, 그 다음에 약 중에는 판피린 이런 약을 먹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가격 인상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10% 넘게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리스는 처음 들어봤지만 아이들이 먹는 감기약인 대원제약의 콜대원이라는 약은 아직까지 가격 인상이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콜대원이란 약,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약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주 건설주와 원전주를 급등하게 만든 게 바로 사우디와의 정상회담, 바로 이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네옴시티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야 근데 이 네옴시티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네옴시티가 뭔지 진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2030 친환경 미래도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이러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크기는 엄청납니다. 서울시의 44배. 그 정도로 넓은 땅에 엄청난 돈을 쏟아 넣는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 그러니까 네옴시티 안에는 3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친환경 주거 상업도시인 더 라인, 바로 왼쪽에 있는 이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 길게 늘어진 이러한 구조물 있죠.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거울같이 생겼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울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부터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거리가 170km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가 되겠네요. 그 정도의 긴 거리를 이 거울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더 라인.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야 진짜 대박 프로젝트다, 진짜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구나, 우리나라 건설주가 오른 이유가 있네 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3대 프로젝트 중 하나고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팔각형 구조의 최첨단 산업도시 옥사곤이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친환경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는 네옴시티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의 가치가 1조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딱 보니까 야 건설주 좀 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동차 월 수출액 5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자동차 수출액이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은 전년 동기 대비 25.3%나 증가한 51억 4천만 달러를 달성을 했으며, 그 이유는 다양한 지역에서 고르게 수출이 증가했으며, 그리고 친환경차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3분기의 자동차 실적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면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소를 했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에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